예, 이제부터 6위와 5위를 만나보겠습니다. 구속 갈림길에선 이재명 대표 측근, 이 쌍방울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측근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뭐 관련 있는 사건입니까?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이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선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이화영 전 부지사, 일단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알려지기로는 쌍방울로부터 정치자금 받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카드도 사용하지 않았고 혐의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일단 이화영 지금 현재 킨텍스 사장입니다. 킨텍스라는 게 이제 일산 쪽에 있는 전시 공간이고, 이게 이제 경기도하고 정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 전에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평화부지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쌍방울의 사회이사도 역임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킨텍스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쌍방울 측에 제공한 여러 가지 법인 카드라든지 차량 세대, 이 차량 세대 같은 경우 리스트료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또 고급 외제차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 혐의로 지금 이제 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오늘 심사를 했는데, 예. 일단 본인은 뭐 오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검찰이 이렇게 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을 텐데 전혀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마 본인이 실질심사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보통 어떤 혐의를 인정하고 하면 영장이 보통 발부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이럴 때는 영장 발부가 되는 상황들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혐의 부인이 일반적으로 오히려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현재로서는 아마 일단 검찰도 나름대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일단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예, 일단 본인은 오해를 풀고 입장을 밝히겠다.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뭐 시점은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근데 이미 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혹은 검찰이 특정하기로는 2017년부터 법인카드를 쌍방울로부터 여러 장 제공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대략 3억 원 넘게 썼다. 그리고 법인 차량도 3대나 제공받았고 측근에게부터 급여 명목으로 9천만 원을 쌍방울로 지급했다. 이것도 정치자금으로 판단이 된다. 물론 뭐 이걸 오늘 영장심사에서 다투긴 하겠지만 전면 부인했다는 게 조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이화영 지금 뭐 전 평화부지사, 그리고 지금 킨텍스 사장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저 내용이 맞다고 하면 저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검찰이 지금 기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공직자,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예.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직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회이사로 있으면서 본인이 뭐 법인카드를 써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법인카드에 한도 내에 썼다면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예. 공직자로 근무하면서도 만약에 어떤 특혜를 제공받거나 아니면 물품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법인카드를 제공받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본인이 부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언론의 보도에 근거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만약 저 내용이 맞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화영 지금 이제 킨텍스 사장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략 총 3억 원 넘게 쓴 혐의를 검찰은 혐의로 잡고 있는데, 일단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는 법인카드 쓴 적 없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재직 당시에 경기도의 여러 대북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혐의를 검찰이 포착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 북측의 옥류관을 유치하기 위한 남북 관련 관계자들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옥류관이 남측에 온다, 뭐 분점을 낸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옥류관이 상징하는 이산가족들의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두는 게 어떤가. 경기도는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에 관한
실행 가능한 어젠다를 도출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저희 뉴스탑에 오랜만에 출연하신 민주당 장경태 의원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뭐 늦었지만 최고위원 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의원님, 그런데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맞물려서 3년 전에 쌍방울과 북한 측이 이런 대북 관련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동석을 했다. 이게 어쨌든 쌍방울과의 정치자금 받은 것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거 아닌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혐의로 포착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께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어찌되었건 남북관계의 경제협력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주어진 권한과 이 역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뭐 본인이 어떤 특혜를 받거나 어떤 이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 남북간의 교류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한 거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 사실관계 이상의 여러 가지 어떤 범죄 사실 또 의혹이 드러나야지만 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장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이 뭔가 경기도로 우회 지원을 한 거 아니냐. 대북 사업이라는 중간을 매개체를 두고 이게 당시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두고 지원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법인카드도 측근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제공한 거 아니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언론 보도나 특히 검찰이 이걸 포착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거든요. 그건 너무 지나친 이제 뭐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담긴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검찰의 희망 시나리오라고. 쌍방울 입장에선 여러 가지 남북관계 협력, 경제 협력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 역할을 맡았던 경기도 내에서 평화부지사를 맡았던 이화영 부지사가 그 업무를 현안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과 역할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뇌물을 받으셨는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리라 보고요. 이 부분을 이 평화부지사가 남북경제협력의 논의 과정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 당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는 건 좀 더 여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 연관관계는 지금 밝혀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 의혹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밤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이 되더라도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미칠 타격이나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화영 부지사님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도 지금 기각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측근에게도 기각됐는데 이화영 부지사도 저는 오늘 있을 구속영장 심사에도 아마 기각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고요. 실제 뭐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도지사와의 연관관계 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구속될지 말지는 좀 저희도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입니다. 정진상 실장의 이름도 또 다른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개발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에 정진상 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시겠습니까? 측근 비리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 문제 되면 A를 물으면 A를 답변하셔야죠. 시킬 건지 먼저 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성남FC의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취임 직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진상 실장과 모든 걸 상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주요 사안은 정 실장이 근무하는 성남시청 2층에 방문해 보고했다. 이 진술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성남FC의 대표를 맡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성남FC는 시민구단입니다. 그래서 구단주가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대표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결재를 받지 않고 모든 내용을 정진상 당시 정책보좌관, 이제 우리가 흔히 정책실장이라고 부르지만 6급입니다. 근데 6급의 정진상 보좌관하고 상의를 해라. 이렇게 이제 그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의 성남FC 구단주 역할을 했다. 이제 이런 실질적인 그 증언이 나온 건데 잘 아시다시피 정진상 실장은 성남FC의 어떤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후원금, 모금부터 성남FC 구단 운영 뭐 이런 문제까지 전부 관여를 했다면 적어도 성남FC에 관한 한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를 거의 대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하고 뭐 이런저런 내용을 그 지시받고 뭐 했던 그런 전 과정이 아마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일과 동일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저 진술은 대단히 앞으로 성남FC의 후원금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남FC 의혹은 아마 지금 검찰이 거의 다시 수사하다시피 좀 진행하는 것 같죠. 어제 네이버나 차병원을 압수수색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 이슈도 좀 더 지켜보고요.